계절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안녕하세요. 영화의 각본과 공동 감독 그리고 구하나 역할을 맡은 연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문경 감독이랑 같이 공동 연출하고 저기 송철 역할 맡은 이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 영화 오늘 GB의 소제목이 자영업자 그 영화인 토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작년에 이제 고백하지 마라는 영화를 통해서 자영업자로서 엄청난 배급까지 하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대단하시죠. 열심히 했었는데 이 지구 최후의 여자도 직접 감독을 하시고 또 각본도 쓰시고 배우로 출연하시고 이제 그 개봉까지 전 과정이 어떠셨는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죽을 것 같았죠. 뭐. 지금도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혼자서 배급까지 하셨는지 지금 배급을 저희는 회사 이제 대표님과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작은 영화다 보니까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데 진짜 리스펙한다는 생각이 체감이 대단하십니다. 막 돼요. 사실은 뭐 제작을 처음 시작한 건 독립영화는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제작 지원을 하고 그러면 뭔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연출을 하게 되는 게 뭐 이제 내가 시나리오 써서 지원받았는데 연출을 섭외한다, 연출료를 준다 이런 게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근데 그런 식으로 단편을 여러 번 했을 때 이제 처음에 했을 때 제가 너무 사실 제작까지 겸해서 그런 거겠지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데다가 다시는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추억 보정될 때쯤에 한 번씩 또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지? 다른 연출을 구해볼까 하다가 이제 조민 감독이 처음에 지난 단편 시나리오를 같이 고치면서 좀 같이 연출을 제안을 해줘가지고 옳다구나 하고 같이 작업을 지난 단편 사람들은 왜 바다를 보러 갈까라는 단편에서 같이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장편까지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두 분 굉장히 이제 많이 싸우셨다고 아까 전에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갈등이 있었나요? 본질적으로 굉장히 예술관이 달라요. 그 저희가 이제 성향도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뭐 표면적으로는 서로의 어떤 사람의 가진 템포감이 달라요. 그 현장에서 특히. 그래서 저는 조금 템포감이 느린 편인데 문경 감독은 조금 저보다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착착착 진행해가지고 잠시만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지금 시간이 없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조금 많이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예술. 빨리 하는 스타일이라서 땀들 기다리잖아요. 네. 이 시간이 지금 없는데 지금 뭘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렇게 또 재밌고 즐거운 작품이 나오니까 오히려 그때 그 갈등들이 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녹듯이는 안 사라졌고요. 앙금이 방금 조금 남아 있으신. 조금 사근타리처럼 남아있기는 하지만 네네네. 근데 저는 싸워서 잘을 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이게 물론 자기 한 명의 고집을 밀고 나가서 이제 자기 색깔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감독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영화는 특히 둘이서 싸우면서 정반합을 끌어내고 또 다른 감독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모니터 앞에 없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 스크립터님, 뭐 사운드 누군가의 의견을 다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오케이라고 하면은 오케이 하고 믿고 간 부분들이 많았고 후반 작업도 그랬고 그래서 물론 아무래도 많이 져주기는 했겠지만 저도 많이 얘기 들어준 게 많거든요. 서로 네,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진짜 고집쟁이네 했는데 그렇게 하길 잘했다. 내가 다른 스텝이 이거 또 수정하면 힘들잖아. 네네. 내지는 뭐 이거 너무 오바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됐을 때는 잘했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영화 속에 이제 그 순간에 어떤 정서가 담긴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하실에서 다큐씬에서 그날 촬영할 때 저희 서로 간의 어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다른 스태프들과 다른 분들은 잘 어쩐지 몰랐겠지만 표정이 두 분이 네, 맞아요. 진짜 화나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가 캠코더를 들고 저희 둘이 찍는데 문경 감독이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대사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거든요. 그때 약간 감정이 좀 상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편집하면서 이제 그 소스가 상황에 잘 맞아서 그걸 쓰긴 했는데 진짜 예. 네, 아, 너무 그때 서로 약간 이제 피크인 어. 회차였습니다. 촬영 분위기가 어땠을지 근데 그래서 스태프분들은 다 잘 거의 다 모르지, 보셨네. 모르고. 그래서 모르고 이제 그 공기만 있는 거잖아요. 두 분의 공기만. 공기를 표현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노력한, 그 부부 극단이나 이제 커플 그쵸. 리더인 응. 집단에서 둘이 싸우면은 진짜 맞아, 쎄하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하고 싶지 하고 싶지 않아서 않으니까. 노력했는데 영화에는 잘 영화에는 그런 게 좀 좋게 담겼다. 네. 영화에 맞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많은 질문 준비했지만 이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영화가 이 되게 재밌고 이 코미한 장면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코미디를 그냥 진짜 코미디처럼 안 하고 너무 진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또 뭉클하는 순간이 딱 생성되고 이런 게 이 영화가 되게 그런 설계를 되게 잘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영화 안에서 막 고전 영화도 나오고 막 그 헐리우드 막 액션 이런 것도 나오고 다큐멘터리 형식도 그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뮤지컬 장면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어떻게 구상을 했고 이 시나리오에서 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 개봉 첫 주 차고 조금씩 평이 올라오는데 막 산만하다, 난잡하다, 재밌었지만 난잡함을 감출 수 없다 뭐 이런 평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뭐 저희가 너무 타이트하게 찍다 보니까 더 매끄럽게 편집할 분량이 없어서기도 하지만 ADHD인가 그렇게 난잡하다고 생각 못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못했어요. 네, 왜냐면은 저한테는 그렇게 여러 장르를 경유하는 게 생각보다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릴 때부터 비디오로 영화를 보고 계속 영화를 그냥 유희로서 컨텐츠로서 받아들이고 비디오라고 하시니까 나이가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비디오 가게를 아 정말요? 비디오를 시작했어요. 네네. 미녀와 야수 이런 거부터. 그게 제 DNA에 저도, 있나 봐요. 저도 여기는 맞아요. 우레메 얘기예요. 이런 아, 질문 받으면. 주말의 명화. 네. 그래서 우레메 같은 느낌도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 우주선신 같은 네, 거는 네, 네. 일종의 전대물, 네, 파워레인저 네. 이런 질감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아니까 관객분들 여러분도 잘 알겠지?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은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봐왔고 잘 알고 그래서 이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농담을 걸고 싶어 한다라는 태도를 알아채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화들이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문경 작가가 쓴 이 시나리오 봤을 때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문경 작가의 어떤 탁월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개그라기보다는 코미디를 본능적으로 잘 유발하는 글쓰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써내는 대사빨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에 글 시나리오 자체가 그렇게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유추하기로 문경 작가가 막 구조적으로 글쓰기에 접근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면 재밌겠지? 이렇게 하면 재밌겠지?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삽입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뮤지컬 영화 형식을 빌은 그 장면은 진짜 와 이건 되게 뛰어난 연출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노래를 잘 해야 그런 것도 쓰잖아요. 근데 노래도 직접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 뮤지컬 대학로에서 넌센스 한번 해서 진짜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 되게 놀랍고 좀 경이로웠어요. 그 시퀀스 자체를 어떻게 그렇게 찍었나. 그거에 대해서 좀 그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일단 나 노래 좀 잘한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마지막에 뮤지컬 작곡한 감독님이 진짜 고음을 많이 쓰는 분이에요. 자기 뮤지컬 영화 만드는 분, 배우로서 옛날에 만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발 이게 있는데 시발
3살이었나? 하여튼 훨씬 높았는데 제가 낮춰달라고 이거 촬영 때 진심으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뻥긋뻥긋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낮춰서 잘 불러 보이는 음역대로 하기는 했는데 저도 뮤지컬 씬을 좀 감정적으로도 많이 좋아하는 게 아까 여러 장르를 경유한 게 영화를 사랑해서기도 하지만 이제 코미디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저도 감독님 영화 고백하지마 보고 되게 웃겨서 좋았는데 제가 웃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일종의 제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나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이제 직면에서 파고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영화도 있지만 제가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나 영화를 하는 방식이 이거를 우습게 바라봄으로 해서 내가 좀 살아갈 수 있는 여유랑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너무너무 무섭고 싫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하하 해버리면은 일단은 내가 거기 짓눌려 있던 거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동시에 약간 친근하게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안의 무거움이나 진지함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여지가 저한테 생기는 것 같아요. 뮤지컬 씬이 그런 대표적인 장면.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그 감정적으로는 저는 이제 너무 뛰어난 연출이다라고 느낀 게 이게 막 전면으로 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차용함으로써 좀 이 더 감정의 깊이가 깊게 보이는 그런 거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네, 뭐 말씀. 네. 뭐 그런 지점이 이제 네. 뭐 연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저희도 이제 뮤지컬 시퀀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구성이 된 거는 저희 편집 감독님과 그리고 색보적 감독님 그리고 사운드 믹싱 감독님들의 노력이 있어서 그 씬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색보정 얘기해서 그런데 이 영화를 이렇게 처음에 보면 좀 색감을 되게 많이 염두에 두고 찍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옷이라든지 뭐 이 주변의 푸르른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색감이 톡톡 튀게 이렇게 이게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하인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하인드 설명은 일단 미술 의상 분장팀은 없었고요. 다 직접 하셨다고. 네, 네. 그냥 뭐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이제 배우로 촬영 현장에 가면은 이제 전문 스태프를 많이 이제 기용할수록 그분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의 열악한 환경에서는 계속해서 촬영이 딜레이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이제 분장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 이제 막 허접해지더라도 우리가 직접 하자라는 느낌으로 갔고 의상도 사실은 이제 전문적인 눈이 아니니까 최대한 여름 영화고 좀 코미디성이 있는 발랄한 청춘스러운 느낌을 특히 초반에 내고 싶었어서 색깔은 알록달록하게 촌스럽더라도 처리는 신호등처럼 그리고 하나는 약간 인생의 상복처럼 검정 옷만 입고 있다가 조금씩 검정 옷을 벗고 다른 색을 입는 쪽으로 갔거든요. 또 의상은 건대 입구에 그 로드샵에 가가지고 둘이서 거울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그 사진을 PPT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대입해서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진짜 웃긴 촌스러운 모자라고 생각하고 그 초록색 모자를 샀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영화 끝나고도 계속 쓰고 다녔어요. 그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색이나 의상의 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해석은 사실은 후차적으로 온 것 같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색을 하나의 색을 처리가 다 뺏어가서 촌스러워지고 하나는 그냥 까만색에서 점점 자기 색을 찾아간다. 크게 이렇게 정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각 씬에서의 어떤 색보정도 저희가 이제 장르가 많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할 때 감독님한테 요구했던 게 일관성이 없어도 된다. 그냥 각각의 어떤 매력적으로 보이고 뭔가 예뻐 보이면 된다 해서 더 과감히 이제 감독님께서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그 장면 있잖아요. 마지막 그 장면들은 그 어떻게 찍었는지 촬영 감독님이 계신 건지 있기는 지금 있었는데? 했는데 촬영 감독님이니까 이제 촬영 감독님이 일단은 찍어 주시게 한 부분도 있었으나 라이브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냥 우리가 셀프로 찍는 그러니까요. 것들도 많이 했거든요. 너무 리얼했어요. 네, 결국은 그 어떤
다큐멘터리적인 라이브함은 저희가 직접 찍은 걸 많이 선택하게 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회차는 저희가 총 스태프들이 와서 찍은 건 9회차였고 한 회차는 저희 둘이 캠코더 하나 들고 찍었는데 그게 이제 다큐씬에 들어간 이제 이기탁을 찾으러 가는 뭐 그런 컷들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배 대표라고 제가 막 쫓아가잖아요. 배배님 제 아는 배우 형인데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형이 이제 테슬라 끌고 와가지고 테슬라에 저희가 선지문을 붙이면서 막 연기했는데 얼마 전에 형을 이제 시사회에 초대해가지고 보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형이 그 현장에 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영화 찍는다고 동생이 둘이 와가지고 캠코더 하나 들고 형 커피 마시라고 메가 커피 2잔짜리 들고 수박이었나? 그래서 형 입장에서 아유 얘네 좀 그래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었대요. 근데 이제 시사에 와가지고 극장에 걸린 걸 보고 형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야 니네가 이럴 줄 몰랐다. 그래 고생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시원하게 회식 안 써주셨나? 오셨나? 시원하게 회식 시원하게 오셨나? 회식 네, 좀 써주셨나? 아그 형님이요? 형님이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질문을 이제 해주시면 저희가 또 상품을 마련한 게 있는데 그 지구 최후의 여자의 재밌는 티셔츠? 지구 최후의 여자하고는 관계없지만 아, 지구 그래요? 최후의 여자에 이제 그 공감해 주셔서 굴강이라는 되게 재밌는 티셔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협업 제안을 주셔가지고 귀여운 문구가 쓰여져 있는 티셔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두 분이 이 질문은 굉장히 색다르고 좀 좋다, 인상적이었다 하는 질문을 뽑아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긴장되는데요. 저도 어떤 질문을 해주실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또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괜찮아요. 영화 잘 봤고요. 오기 전에 아무 정보도 없이 봤을 때 그냥 저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좀 다른 내용인데 영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영화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장르가 이렇게 다양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 부분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좀 생각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좀 여운도 남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유현경 감독님 계시는데 이 질문으로 하면 공통 질문 드려도 되나 싶어가지고. 네네네네. 편하게 하세요. 만약에 지구의 최후의 날이 직면한다면은 이 세 분께서는 어떤 배우로 어떤 감독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구 최후의 날인데 뭘 기억할 게 있어? 나중에 기억할 게 없을 것 같아. 맞는 말.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걸로 할까요? 그럼 아니야. 장난. 그냥 생각해 보니까 지구 채우면 기억을 할 수 누가 기억할? 만약 뭐 살아있는 외계인이 누군가가 기억할 수도 있다면 있죠. 외계인이 외계인이. 너무 어렵다. 혹은 아주 단순화해서 지구 최후의 날에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 할 때 배우님으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감독님으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으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표님. 역시 대표님인가요? 굉장히 1인 자영업의 생활이 잘 맞으셨나 네, 봐요. 뭔가 배우님도 사실 이상하거든요. 저는 배우님이 왜 배우님이지? 항상 그 현장에서도 뭐 누가 배우님 이러면 왜 배우님 님자를 그러면은 류현경 배우 나오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색하니까 님으로 붙이는데 그게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고 그렇게 지내는 편인데 감독님도 사실은 아니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호칭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생각해요. 사람들이 항상. 진짜 싫어하잖아요. 맞아, 배우님이라는 맞아. 호칭에 대해서 그쵸, 인터넷에서. 근데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약간 어쩔 수 없이 네, 쓰는 네, 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배우와 감독으로 기억이 될까요? 그냥 대표님.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영화를 좋아하고 열심히 만들고 막 극장에 이게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저는 약간 어렵네요. 저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깊이가 없다거나 이제 좋게 말하면 엔장러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황소개구리, 생태계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럼 자격지심이 좀 있는데 그냥 저는 그게 다 일맥상통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 배우로서 표현할 때도 있고 작가로서 표현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되게 이야기를 좋아하던 사람 그 인간을 제가 실제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좋은 이야기든 좋은 연기든 그 인간을 혹은 영화에 등장하는 이 인물을 이해하게 하는 작품이 저는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인터뷰했는데 저는 이야기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이야기 중독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냥 역시 통하는 게 있네요. 있네요. 저는 결국 어떤 배우나 감독으로 기억되고 싶냐인 것 같은데 사실 잘은 모르겠고 그냥 지금 저한테 드는 생각은 사실 제가 하는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제가 가장 행복하고 재밌는 순간은 동료들과 계속 뭔가를 할 때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되게 동료들과 행복하게 작업했던 사람이구나로 기억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저 위에. 네, 저 지구 최후의 여자 예전부터 보고 싶어서 연민경 감독님 인스타 팔로우 했었는데 그 감독님께서 이제 인스타에 그 호프랑 개봉 동기 이런 걸 많이 개봉 올리셨더라고요. 동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이 영화를 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보는 건데 오늘 보면서 느낀 게 그 외계 지구가 멸망하고 외계 생명체가 나온 불가사리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왜 불가사리 모양인지도 좀 궁금하고 그 외계 생명체가 여기 지구로 온 이유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 약간 바람 풍선 느낌의 외계 생명체로 구현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구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맨 마지막 대답은 제가 네. 저희가 힘들여서 공들여서 구현한 건 아니고요. 테무에서 태모 아니야. 어디 이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스튬 뭔가 파티 코스튬 그런 걸 찾다가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불가사리로 찾고 너무 딱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저희 수강생으로도 출연했던 윤정로 배우 저희 작품의 PD 일도 해줬거든요. 그 정로 배우가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선의 재질의 어떤 미학적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뻔뻔해지고 싶었어요. 그게 누가 봐도 심지어 이렇게 할 때 여기 지퍼가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오히려 좀 가감 없이 노출함으로써 얘네들이 진짜 진지하게 찍고 있는데 그냥 이 자체의 어떤 그 구하나와 송철이 진짜 열심히 이걸 찍었구나라는 그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코스튬을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 합성보다 그게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아날로그한 느낌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불가사리인 이유는 이제 중간에도 불가사리가 조금씩 별 모양이 나오거든요. 하나도 계속 별 모양 목걸이를 하고 있고 이제 철이가 자기 사연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 저기 수족관 바닥에 탈출하지 못하는 광어들 위로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불가사리가 잠깐 나오고 이제 철이의 사연에서 별 모양이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가 탁 감독을 만나고 나서 기운이 쭉 빠져서 돌아올 때 탈출을 했는데 말라 비틀어서 떨어진 불가사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모양이어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이라는 게 아주 단순한 상징이지만 스타이기도 하고 철이랑 하나도 스타가 되고 싶었을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게 다 부서졌잖아요. 이 안에 있는 인물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별을 되게 미워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미워하는 존재이자 아직도 품고 싶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불가사리를 선택했고, 게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불가사리는 아무리 꽁꽁 묶어도 촉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조건 탈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지나도 빨리 감기를 하면은 아무리 꽁꽁 묶어도 절대 가둘 수가 없고 탈출을 반드시 한대요. 그래서 이거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결국 이 회한이 가득한 이 세계에서 탈출해서 다음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떤 탈출의 메타포로서 다음 세상으로 나를 부르는 존재를 불가사리 외계인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불가사리 외계인이 왜 왔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호프랑 굉장히 비슷하죠. 왜 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아니 진짜 뭐, 중요하지 그렇죠. 않아요. 외계인이 왜 왔나 이게 중요하지 않는. 뭐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뭐 좀 선한 외계인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한 어딘가에서 쟤네 다 죽는데 누군가는 구해줘야겠는데 하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호프랑 좀 다르네요. 네, 아주 재밌는 질문 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여기 손 드셨던 네, 남자분. 그다음에 예, 오늘 영화를 정말 즐겁게 잘 봤습니다. 저도 이제 지구치의 여자라는 영화 제목만 보고서는 이 영화를 볼까 말까 했었는데 제가 안 했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두 분의 정말 그 배우분들 감독님의 작품 정말 잘 봤고 호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호프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이버 평점에 좀 제가 지구 최후의 여자를 봐라 이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영화상에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유쾌하게 다루셨지만 묵직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어디까지가 이게 정말 그 뭔가 실화인지 아니면 픽션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궁금한 게 좀 있었고요. 마지막에 인상적인 어떤 장면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저희 캐릭터 상에다가 이제 총으로 쏘시면서 새로 하시는 요 자체가 아마 영화 배우분들이 뭔가 캐릭터에 몰입을 하신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 이후에 뭔가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거를 담으신 건가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혹시 두 분 배우님께서 생각했을 때 인상적인 어떤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다음에 혹시라도 또 저희 관객을 위해서 좀 거 담겨져 있는 메시지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까지 싫어하죠? 일단 제가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빌런 이기탁 이름이 한 글자는 이제 어떤 유명하신 분에서 가져왔고 다른 두 글자는 저희 각각의 우리 모두 그렇듯이 각자의 빌런이 있잖아요. 저의 빌런의 한 글자, 문경 감독의 빌런의 한 글자를 가져와서 섞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물이 정확하게 우리의 빌런을 반영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현실과 창작은 다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게 섞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섞여 있는 나온 결과물을 딱 봤을 때에도 저희가 물론 이기탁이라는 빌런이 있지만 그런 빌런을 상정해서 그를 벌하고 뭐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저의 빌런에 대한 어떤 마음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 거리두고 나를 돌아보는 과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결과물은 결국. 그래서 저는 항상 아직은 좀 작가로서 완전히 저랑 상관없는 상업 작품을 써도 제가 말하면서 배우니까 제가 말하는 말투를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게 되기는 하지만 지난 단편 같은 걸 생각해봐도 그렇고 이제 내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제 가짜를 섞어서 만들었는데 되게 사회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공감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거나 이런 것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그냥 나 혼자 살풀이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서 영화로서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체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럴 거라고 믿고 뭐 우리의 빌런에게 받은 뭐 상처들 그리고 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내가 될 뻔했던 어떤 순간들 많은 것들을 모아서 만든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장면을 다 좋아하는데 아까 뮤지컬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총으로 쏘는 장면이 아무래도 제일 좀 뭉클하게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이에요. 왜냐면은 그 보라색 머리의 하나라는 존재는 이제 구하나가 구현경이었을 때의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것 같은 상태로 막 살았는데 그러니까는 그 아무 의미 없어, 삶이 아무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건 영화일 뿐이니까 너는 괜찮아, 아무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계속 스스로를 죽이고 싶어하게 만드는. 근데 또 영화 속에서 처음에 흑백 영화에서 막 남자 다 쏴 죽이고 막 그것도 흑백이어서 그렇지 보라머리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극복하고 싶어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하나로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막 농락하기도 하면서 계속 붙들어주는 조커 같은, 조커 내지는 빙봉 내지는 인사이드 아웃의 친구들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 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는 뭐 과거에 했던 내 배역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뭐 나를 괴롭혔던 무언가에 매이기보다는 난 내가 할 일을 그냥 하겠다. 난 앞으로 당신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내 식대로 살겠다라는 선언이어서 그 장면을 좋아합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찍을 때 이 분할 화면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찍고 어딘가를 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카메라는 고정. 카메라는 고정되고. 네. 그거는 생각보다는 쉬운 합성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돈이 들거나 뭐 그런. 네. 그리고 뭐 장면 말씀해 주셔서 저뭐 이렇게 좋아하는 장면, 그러니까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장면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볼 때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강의실에서 영화를 찍잖아요. 거기 우리 저기 월드스타가 나오잖아요. 아룻밤 배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가 곧 끝난다는데 하고 이제 저희가 촬영할 때 카메라를 세워두고 이게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배우들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막 이렇게 지진 연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화면을 이제 후반에서 흔든 거거든요. 근데 미세하게 잘 보시면 다른 배우들이 다 멈췄는데 눕밤이 혼자 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아, 제 여기 와서 참 재밌게 놀고 갔구나. 아, 이 기분이 들어가지고 딱 그 모먼트가 이제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네, 너무 재밌는 이야기네요. 아까 손 들어주신 여기 마이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 앞에. 네, 우선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약간 멜라토닌 먹고 꾸는 꿈 같아가지고 진짜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연문경 배우님의 필모를 보면 신촌 기억전부터 백야, 내향형 인간의 농담까지 젠더 폭력과 관련된 자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평소에 굉장히 응원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 영화는 특별하게 남성 인물의 조력이 등장하고 뭔가 결말도 지구가 이제 다 부서지게 생겼는데 굉장히 희망적으로 밝게 끝나서 좋은 쪽으로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나 연봉경 배우님의 진심이 궁금합니다. 제 진심은 약간 화를 내는 것에 조금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단편 백야나 내향형 인간의 농담이나 이런 걸 쓸 때가 2020년 정도였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종류의 이제 뭐 젠더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화해온 건 연극할 때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페미니즘 리부트라든가 미투가 일어나기 전부터 그 이제 무명의 여자 배우로 살면서 개 같은 일을 워낙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 그걸 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막 그런 걸로 공연도 하고 막 무슨 칼럼 핀치라는데 칼럼도 쓰고 뭐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지금이랑 또 달라서 무슨 날씨 기사에도 막 다 여자가 된장녀가 문제고 뭐 이런 게 막 달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비등하게 싸운다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러니까 젠더 갈등이라는 게 없었죠. 그냥 그래서 막 화내고 발언하고 막 키보드 워리어처럼 막 페이스북에서 싸우고 그랬었는데 그게 피크였을 때는 그냥 그런 댓글만 봐도 너무 화가 나서 제 인생이
너무 피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회가 뭐 소위 말하는 변화를 겪었다. 미투 이후에 많은 담론이 있었고 뭐 어떤 큰 범죄자들은 감옥에 갔고 우리는 이제 저기 뭐냐 역으로 뭐 여자가 뭐 더 많이 뭘 한다 뭐 이런 담론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래서 세상이 어느 정도 좋아졌냐 생각하고 느껴보면 뭐 예전에 전혀 조심하지 않던 사람들이 좀 조심하게 되거나 그런 것들은 참 사회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간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발전이라는 게 어쩔 수 없겠지만 소위 백래시라고 하는 내가 괜히 범죄자가 된 것 같고 뭐 이런 것 느낌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이슈에 반발을 갖는 쉽게 말하면 남성들 내지는 꼭 남성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는 싫어 막 갈등을 일으키는 이야기는 싫어 이렇게 느껴버리는 사람들이 또 새롭게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좋게 하려고 한 건데 뭔가 오해를 받는 것 같고 같이 갈 생각이 없는 게 아닌데 점점 오히려 같이 가기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나름의 고민을 하다가 사실 철이가 결국 결과적으로는 조력자로 포지셔닝이 된 것 같지만 철이의 서사에서 시작했어요. 시나리오를 쓴 거. 원래 제일 처음에는 멋있는 남자 페미니스트를 써보고 멋있는이 싶어요. 아니 멋있는은 아니고 남자 페미니스트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왜냐면 심지어 그런 걸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어도 뭐 여미새 내지는 이제 심지어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오해가 따라붙는 실정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거 다 가짜인가? 아니 가짜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진정으로 가능한가? 뭐 페미니스트란 이름이 붙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진짜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서로가 그러려면은 서로가 가진 결핍에서 비슷한 점을 찾아야 인간은 결국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내 상처하고 저 상처가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이해나 공감의 지점이 생긴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웃어? 강격군인 걸 보여주셔. 그래서 이제 그 송철이 어떻게 하나를 보라색 립스틱 바르고 칼 들고 다니면서 남용한다고 하는 여자를 어떻게 알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하나의 서사로 편집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철이의 서사가 조금 더 오히려 덜어내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저도 화를 많이 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젠더 이슈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 영화 촬영을 하면 항상 이제 감독과 배우가 이 어떤 이 상하 관계나 이런 현장들이 좀 있었어요. 또 어릴 때부터 또 그런 게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또 우리가 같이 만드는 영화야 이것은 이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마음이 좀 넓어지고 좀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되게 행복을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의 연장선상에서 좀 제가 또 이야기를 만들고 또 출연하고 연기를 하는 부분이 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문경 감독님도 그렇고 이종문 감독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화를 본인이 이제 연출하고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또 좋은 이 마음들과 또 그런 것들이 생겼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말씀하신 거 너무 동의하고요. 그 뭐랄까 저도 이제 막 저는 이제 막 그 뭐랄까요 뭐 미투 때부터 해서 저는 민감하게 이제 위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것을 학습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막 선배들한테 굉장히 싸가지 없게 대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이제 기성이 되어버려가지고 기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런 것들 더 신경 쓰고 조심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력을 장편 연출은 처음이지만 연출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들이랑 공유했던 제가 뭐 글을 써서 공유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요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연출은
모두가 가진 어떤 그 욕구가 하나의 어떤 한 지점에서 만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욕심부리라. 그 방향성은 제가 잘 조율해 보겠다. 이런 글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 연출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배우로서 현장을 갈 때보다 뭔가 좀 더 연출 경험하고 갈 때 좀 더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배우로서 처음 그냥 갔을 때 혼자 제 세상에 갇혀서 막 긴장할 때보다 훨씬 더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런 감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칭찬을 한번 살짝 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막 사람들한테 살갑게 좀 잘 못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막 이렇게는 외향적으로 하는데 그거 제 사회적인 페르소나고 사실은 되게 되게는 인프피거든요. 요새 CFP라고 하더라고요. 인프피인데 영화 하시는 분들이 인프피가 진짜 많죠. 많죠. 네. 그래서 그런데다가 위계 뭐 이런 거에 막 민감하게 생각하고 강박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하고의 거리를 못 좁히겠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리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제안할 수도 있는데 뭐 요새 우리보다 좀 10살 어린데 뭐 싫어할 수도 있는데 거절 못 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먼저 해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저를 좀 관계를 좀 냉랭하게 만드는 게 있었는데, 조민 감독이 가끔씩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막 농담을 해버리면 어떡해 라든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타박을 했는데 조민 감독을 훨씬 좋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연출력의 반은 많은 전문가들과의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 심지어 저희 시사회 때 스태프들도 다 나와서 이 무대 인사를 했거든요. 처음에 그 제안을 하길래 사람들 막 기다리잖아, 그렇게 많이 인사를 어떻게 해 했는데 좀 강하게 주장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 스태프도 많지 않은데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되게 빼셨으면서 촬영 감독님들 안 한다고 하셨으면서 너무 좋으셨는지 인스타에 다 올리시고 되게 행복하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말 듣길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 중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하면서는. 정말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진하게 그 순간을 만들어냈구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한 2분 정도 질문을 좀 받아보고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그 인상 깊었던 질문을 한번 생각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네, 이쪽.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영화 속 그 극장 나왔을 때 현수막을 보니까 꽤 오래전에 찍으신 걸로 더라고요.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3년만 보니까 2023년 같더라고요. 그 3년 만에 개봉하시는데 혹시 그 첫 두 분 이제 장편 데뷔작이신데 혹시 이제 극장에 이제 개봉하는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극중 구 현경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혹시 대표님 이름이랑 같아가지고 혹시 그걸 저도 좀 섭외하고 말았습니다. 섭외하고 혹시 아니 생각하시면 현경은 많잖아요. 네, 제가 문경이어서. 개봉하시는 기분이 어떠신지. 네. 이름은 제가 문경이어서 현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개봉하는 기분은 여기까지 오긴 온다. 참 세상에 모를 일이다. 그런 기분입니다. 그냥 세상에, 아니 여기도 아바타랑 같은 날 개봉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저 아바타 같은 날. 그래서 예. 참 말하고 싶어서 저 호프랑 같은 날 개봉을 해버렸어요. 역시. 네, 다른 대작과 함께 우리 내 영화 기계 떳떳하게 떳떳하게 다른 네. 큰 배우사들 다 피했다고 하는데 저희 몰랐거든요. 정보력이 없었어요. 진짜 저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모르잖아요. 네. 보통 그냥 미리 정해놓고 그냥 그쵸. 그 네. 언론 배급 시설도 정해놓고 하는데
뜬금없는. 호프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하지만 하지만 자신 있다. 오히려 좋다. 저희는 호프 바지가랑이 전략을 쓰고 있고 그래서 참고로 SNS에 남기실 때 샵 지구 최후의 여자, 샵 호프, 샵 여기도 영화 있어요. 이 전략으로 지금 가거든요. 왜냐? 실제로 공통점이 많아요. 총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는데 저 저희도 외계 그런 그 의문이 생명체, 있거든요. 생명체 네. 의문. 외계인도 나오고 그래서 다 운명이다, 순리다. 그게 지금 제 기분입니다. 왜냐면 해보니까 뭘 바꾸려고 아둥바둥 해도 제 맘대로 되는 경우는 뭐 1%에 수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리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무대 인사도 없어서 저희 각자 그냥 동선에 맞는 극장에 가서 퇴로에서 막 기다리거나 이런 식으로 인사하거든요. 그런 거 다 찍으시는 거예요? 찍을 때도 있고 아. 처음에는 좀 기념으로 찍었고 아, 네네네.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대다 주시기도 해가지고 그런 거 좀 릴스로 좀 찍어가지고 그, 샵 네. 호프 이렇게. 이미 저희 아, 네, 호프 그러니까 보고 호프 보고. 리뷰를 있어 네네. 한번 찍었어요. 10만 명이 봤어요. 그렇게 좀 순리대로 가고 있어요. 같은 마음입니다. 네, 저 위에 아까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보면서 이제 좀 소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덜 돼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일단은 하나가 그 길을 건너기 전에 사고가 날 뻔하면서 그 발을 잠깐 이렇게 비추는데 그 빠져 있는 나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나사 빠진 채로 걸어가서 저거 한 건가 막 이런 궁금한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기타 그 감독님 영화를 찍을 때 그 단칸방 지하에서 사과즙이 많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과는 할 수 없고 이거나 먹고 좀 가라는 건가 이런 의미로 쓰신 건가 이런 궁금증도 있어서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하나와 현경 이름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불가사리를 보면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하나는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이름을 쓰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또 궁금증도 생겨서 그 세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그 나사 네, 거기가 저희 금호동이었는데 금호동 신호등앞에서 찍었는데 나사로 보셨군요. 저는 압정이라고 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도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발을 찍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예, 촬영 감독님도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또 찍었는데 그래서 그게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 보니까 참 좋은 샷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편집할 때는 나름 긴장감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사이 슬로우도 걸리고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과즙은 의도적이었어요. 예, 그때 아마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문경 감독이 얘기를 했나? 사과는 안 하고 사과즙 주면 킹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이제 친한 동료 친구가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사과즙 농장을 하시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박스를 사와가지고 협찬으로 이제 그걸로 이제 했는데 좀 나름 이렇게 그렇게 발견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탁 감독 주워갈 때 감독이 이거 좀 먹어야 하잖아요. 그때도 사과즙을 드리거든요. 그 이제 화면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포인트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저는 하나가 현경이라는 원래 이름에 그렇게 미련을 가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구하나는 스스로 지은 이름이고 물론 제가 지었지만 그러니까 구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어감으로 지은 거거든요. 물론 이미 지구가 터져버려서 그 이후에 어디서 그 이름을 썼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터뜨린 지구는 사실은 이 영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철이와 하나 혹은 현경이가 분노에 아직 매여있던 어떤 한 시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세계를 터뜨리고 혹은 서로를 오해하던 세계를 터뜨리고 이제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같이 가는 다음 세계는 이 영화가 끝난 후의 이 극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주선이
약간 스크린을 찍듯이 찍는 효과는 내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정중앙으로 관객들을 향해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께 간 건 하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 할 때 다음 세상이 이 세상이었어요. 저희. 저는 그 효과를 느꼈어요. 느끼셨나요? 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우리 저희가 2개 있는 거죠. 네, 대망의 이제 감독님들이 이렇게 뽑아주신 질문 한번 말씀 두구두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도 처음 생각하게 만들어졌던 외계인은 왜 왔을까 질문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고민되네요. 저는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세상으로 만나자는 의미를 하나로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금 정한 거긴 해요. 스스로 하나라는 이름을 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오늘 되게 좀 재밌고 좀 알찬 토크 너무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혹시 또 이렇게 다른 차기작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신지 또 각자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해진 스케줄은 제가 9월 초에 그 청소년 10분 희곡 페스티벌을 하는데 작년부터 이제 거기 PD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작품을 올해 선정을 했고 그 3개의 작품을 이제 낭독극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그 PD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페스티벌을 9월 초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국립극단에 이제 어린이 청소년 극단이 있어요. 거기 팀에서 이제 연극 공연을 하게 돼서 거기 이제 배우로 참여하게 돼서 12월 첫째 주, 둘째 주 한 2주가량 공연을 하게 되는데 혹시 공연도 좋아하신다면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좋은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 작가 일을 계속 그게 제일 돈이 많이 들고 있구나. 근데 돈만으로 하는 일은 아니죠. 받는 돈만큼 영혼을 쏟아야 하니까 영혼을 쏟아서 여러 가지 작품들 쓰고 있는데 다 되지는 않아요. 저 옛날에는 막 신의 21 이런 거 보면서 이 작품을 10년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 보고 막 무슨 10년이나 준비를 했어? 했는데 10년이 금방 간다는 걸 굉장히 깨달았고요. 그래서 메이드가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뭐 만약에 우리처럼 메이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저의 작은 소자본으로 대표 자영업자로서 만드는 독립영화나 단편들이 있는데 작년에 여성감독 네트워크라는 곳에 지원을 받아서 만든 재민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단편을 만들었고 올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첫 프리미어 상영되니 혹시라도 여성영화제 들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왓챠피디아, 네이버, CGV, 에그 모든 곳을 다 검색하면서 반드시 좋아요가 2개는 찍힙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좋아요를 찍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온라인 입소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그 샵 지구 최후의 여자 샵 호프 샵 여기도 영화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도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영화 얘기하느라 그랬지만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고백하지 마. 네. 너무 네. 저희도 너무 사랑스럽게 IPTV로 지금 절찬리 지금 유통되고 있으니까 잘 유통. 올해 신작도 찍으신다고. 그래도 이제 새로운 작품을 또 9월부터 찍어서 열심히 또 영화관에서 또 틀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구 최후의 여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